익산 공공미디어센터 라디오 제작교육 수료생들의 보이는 라디오 시간입니다. 익산 시민이 만드는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나 팟빵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다양한 정보와 동네 이야기, 예술인 이야기, 청년 이야기, 창업 이야기 등으로 만났었는데, 오늘은 5번째 만남, 도심 속에 숨어있는 익산 문화로 찾아뵙게 된 금마 문화살롱 최연란입니다. 역사와 문화재에 관한 민간 전문가이신 전창기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창기입니다. 저는 현재 익산의 중앙도에 살고 있고요. 고향은 금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륵산이나 왕궁에 가깝게 살면서 문화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는데, 우연찮게 미륵사지 발굴주사단에 취직을 하면서 미륵사지의 발굴과 함께 현재까지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심취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현재 지금 제가 취업을 하고 난 뒤에 발굴주사 경력으로 따지면 한 35년 정도 되는데, 현재 지금은 정년퇴직을 하고 2년째 지금 백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더 익산에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고, 네.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소개 대단하십니다. 자, 선생님 요즘에 숨은 이야기라는 말을 많이 듣게 돼요. 그런데 선생님도 제가 듣기는 지역의 숨은 문화 이야기를 찾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찾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익산 지금 구도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활성화라는 방향을 살펴보면은 가지고 있는 익산 문화의 한계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는 실제 옛날서부터 그런 역사성뿐만 아니라 지금도 갖고 있는, 근데 익산에 많이 갖고 있는 것들, 그래서 중앙동만의 어떤 독특한 문화를 개발해서 사람들이 중앙동으로 이렇게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는 그런 과정을 여러 번 이렇게 실행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모아서 여러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년퇴직으로 난 다음에 주로 이렇게 동네를 많이 산책을 하는데, 현재 큰 도로변보다는 골목을 많이 다닙니다. 근데 이 골목 문화라는 게 굉장히 재미도 있거든요. 아기자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 지금 골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옛날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과 또 새롭게 많이 변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또 옛날의 감성을 갖다가 찾을 수 있는 그런 골목 문화를 또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과정도 이렇게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다양한 숨은 이야기 중에 오늘은 도심 속에 숨어 있는 익산 문화에 대해서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지금 익산 문화는 상당히 정체성이 약간 모호합니다. 이런 것들은 삼국시대 백제를 갖다가 우리가 보면은 주로 공주나 부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삼국시대 경주 같은 경우이고, 고대 문화를 갖고 있는 도시가 그대로 지금까지 성장을 해서 계속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익산만은 금마 고대 문화하고, 그다음에 근대 이게 일제시대 때 인력이 생기면서 신도시로 구성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거리상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역사적인 갭이 굉장히 커서 사람들이 두 개를 같이 연결해서 보기는 좀 약간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면은 자료를 다 준비해 오셨는데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국가 지정 문화재도 있고 지방 그 지정 문화재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108개가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많은 문화재를 갖고 있으면서도 익산이 제대로 이 문화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제 쉽게 얘기해서 유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시티 투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티 투어 자체 운영 자체를 살펴보면은 거의 대형 버스입니다. 40인승의 대형 버스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곳이 한계가 있습니다. 아, 그런 점이 있네요. 예, 네. 그래서 보통 그 시티 투어가 미륵사지나 왕탑, 그 다음에 뭐 교도소 세트장, 네. 그 뭐 고스락 같은 경우 이런 특정한 부분만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이 100개가 넘는 곳을 사람들이 거의 그 갈 수가 없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항상 그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익산시에서 딴 시도처럼 네. 이런 그 대형 시티 투어를 운영하지 말고 미니버스. 미니버스, 네. 예, 15인승의 미니버스를 좋아요. 이용해서 네. 그 우리가 고사시라고 얘기하는데 네. 곳곳을 고사도? 곳곳을 이렇게 샅샅이 이렇게 뒤지고 다니는 그런 그 문화를 제대로 이렇게 만끽할 수 있는 그러면 제가 이 향토 문화를 갖다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문화 해설사들을 데리고 이렇게 투어를 했더니 한 80군데를 갈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20군데를 하루에 가더라도 익산에서 4일을 묵어야 되는 네. 그런 그 문화가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사람들이 놀랄만한 그런 그 숨어있는 문화들도 많고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활용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네.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익산시에서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 미니버스를 한다는 거. 여기 잠깐 말씀드리면 예. 제가 그 익산 토성 근처에 살거든요. 예. 근데 거기도 대형 버스 들어가기 힘들어요. 아, 그렇죠. 예, 좁아서 길이 예. 오솔길이라. 그런 거 생각하니 익산에 곳곳 구석구석 다니려면 꼭 미니버스 그러니까 투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실제 익산이 갖고 있는 그 문화를 살펴보면은 무항에 그 뭐 전체적인 이야기들이 그렇게 다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잘 다듬어 보면은 이제 저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다 있다고 예, 그 자리에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왕탑이나 미륵사지, 제석사지, 그 다음에 그 쌍릉까지 이렇게 해서 그런 그 훌륭한 그 이야기를 갖고 있는데도 그 무덤에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어떤 그런 그 스토리를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한계점도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따로 선생님한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완전히 그쪽에 전문가시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숨은 문화 이제 그 다음 준비하신 게 예. 뭐예요? 지금 그 제가 도시문화 만들기라는 그런 그 프로젝트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첫째로는 그 구도심에 그 등록된 그 문화유적이 과연 얼마만큼 있는가. 실제 자기 동네에 그 문화유적이 있어도 사실 그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익산시에 그 등록되어 있는 그런 문화유적들이 과연 얼마만큼 있는가도 이렇게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 위에도 그 숨어있는 그 익산 문화가 과연 얼마만큼 그 존재하고 있는가. 네. 그 다음에 이런 그 숨어있는 문화를 가지고 원 도심의 그 문화 만들기라는 그런 그 프로젝트로 사람들한테 그 좀 많이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유, 이거는 많이 본 데인데요. 이 중앙시장 옆에 있는 이 중앙대학교 1위 분교입니다. 근데 실제 이 1위 분교가 이렇게 중앙대학교가 여기에 대학교를 있었다는 게 그 만들었다는 시대에. 자체가 굉장히 있고, 이게 지금 6.25 때 만들어진 그 건물이거든요. 네네. 근데 6.25 때 이렇게 3층으로 건물을 만들어서 대학을 운영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그 신기한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있습니다. 일이 익산의 일이 그때는 일이었죠. 예. 일이의 자부심이에요. 예. 그 대학교가 있었다는 거 분교가. 근데 제가
여기 원효중 나왔거든요. 야, 예, 예, 예. 학교 예. 입구에 있었어요. 이 예, 건물이. 예. 근데 이제 그때는 그런 건물이 이렇게 이런 가치가 있는지 모르고 아마 저희 학교 다닐 때 예. 학원인가 했을 거예요. 아, 교육기관. 예, 예. 예. 근데 그래서 아주 정이 있는. 이 건물 자체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그런 그 사연들도 많이 갖고 예. 있습니다. 이 건물을 그 설립한 사람이 이명신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금산 사람이거든요. 예. 워낙에 그 이승만 대통령 그 시절 때 국회의원도 오고 뭐 여성 그 초대 장관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 이명신 씨로는 그 또 유명한 얘기가 그 원래 그 호가 네. 승당입니다. 워낙에 이승만을 좋아해서 이승만 이름에서 호도 이렇게 따서 그래요? 졌던 사람이고 공구연하게 그 이승만을 좋아한다고 사방에 터돌고 다녀서 그 영부인이었던 그 프란체스코 여사가 굉장히 그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는 그런 그래요? 소문도 있습니다. 예. 그런 재밌는 얘기도 있네요. 예. 원래 그 근데 지금은 여기 건물이 어떻게 뭐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 이 건물은 한 4가구 정도가 살고 있고 또 일부 창고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립처럼 그렇게 활용하나 보네요. 예, 그런데 실제 그 지금 그 주인은 확실하게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듯이 맨 밑에 부분에는 그 이쪽에 그 이리마트라고 가건물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모습을 좀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익산시에서도 이런 가건물을 좀 철거하고 네. 원래 그 본 모습을 이렇게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면은 그 중앙대학이라는 어떤 그 굉장히 그 특별한 그죠, 그 이야기가 굉장히 살아날 것 같은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하는 방법을 예. 근데 구색해야 지금 될 이렇게 2, 3층으로만 이렇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봐도 잘 네. 모르고 여기에 있는 그 사실조차도 이렇게 좀 모르고 지나가는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원광여중 네. 같은 경우는 그쪽에 다녔던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지금은 그 배산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네. 그 배산 옆으로. 근데 다들 책가상을 네. 여기에서 들고 그 배산까지 갔대요? 갔던 그런 추억이 기억이 있네요. 난다고 좀 항상 그 이쪽에 오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구삼산 의원입니다. 이 삼산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그 건물로 은행으로도 썼다가 뭐 지금 병원 자체가 은행이 됐다가도 사인다 회관이라고 해서 그 음식점으로 마지막에 음식점으로까지 이렇게 활용됐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그 서양식 건물의 형태를 갖다가 가지고 예뻐요. 있습니다. 예, 건물 자체를 보면은 굉장히 그 다양한 그 문양들을 활용을 해서 굉장히 화려한 이 1922년도에 짓는 건물인데도 그 22년. 굉장히 그 개인 건물을 이렇게 화려하게 짓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건물을 이렇게 화려하게 짓다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사항이고 이 건물을 전부 다 이렇게 그 톱으로 다이아몬드 톱으로 이렇게 절단을 해서 해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지금 그 근대문화 역사관으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복원을 해서 옛날 그 모습을 그대로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복원한 상태에서 지금 근대문화 역사관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듣기는 뭐 이탈리아 르네상스 양식으로 예. 팔라초라고 하더라고요. 예. 팔라초가 그 웅장한 저택 이런 것을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개인의 저택을 이렇게 썼나 봐요. 응원으로. 병원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진 건데 실제 지금 볼 때는 우리가 그 앞에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그 정문 이 부분은 그 익산 농림고등학교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아치형 토치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그런 그 유럽식 그 건물 형태에서 이렇게 따온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대신 이 창문들은 일제시대 때 그 우아래로 열 수 있는
그런 그 거의 창문 1분씩 건물 예, 그렇게 하죠. 예, 네. 그때 당시에 그 유행했던 그런 이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딱 따왔습니다. 그러면 그 3, 4원짜리를 지금 근대 역사관으로 가져오는데 그 건축 기술이 뛰어난 거 아니에요? 그대로 갖다 옮겼다고 볼 수 있어요? 이야 우리나라에서는 그 최초로 이렇게 건물을 분해해 가지고 다시 조립했던 이제 그런 건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건물 자체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앞에서 볼 적에도 산뜻하고 굉장히 아름다운데 은행 국민은행을 이쪽으로 사용할 때 당시 사용했던 그 금고도 그대로 옮겨가지고 그 뒤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아크릴판으로 이렇게 마감 처리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비 오는 날 네.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통풍이 안 돼요. 이 금고가. 그래서 비 오는 날이면은 그 습기가 많이 차기 때문에 물이 줄줄줄 흐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게 철제 금고이기 때문에 이게 철제 금고는 그 한번 부식이 되면은 그게 굉장히 그 심각한 상태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익산시에서도 굉장히 염두를 두고 이것도 그 하나의 그 문화재인데 그걸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하여튼 그 이 어떤 그 통풍 시설 그 시스템을 갖춰서 습기가 차지 않도록 뭐 좀 이런 어떤 조치가 좀 취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다음은 목주 보살 입상입니다. 관음사는 지금 그 중앙동에 자리하고 있는데 옛날부터 그 유명한 사찰입니다. 그래서 그 군산에 있는 그 동국사는 그 서본원사, 그다음에 이 관음사는 동본원사로 해서 그 양대 사찰로 군산과 익산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던 옛날부터 그 유명한 그 그래요? 사찰인데 그럼 대단한 사찰인데 군산으로 예. 엄청 알려졌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익산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 동국사 같은 경우는 옛날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관음사는 그냥 빌딩으로 다시 다 없어지고 빌딩으로 이렇게 세워서 사람들이 그게 이제 절인지조차도 잘 구분이 안 가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여기 3층에 법당에 모셔져 있는 이 목주보살 입상 같은 경우는 지금 보물입니다. 예. 이게 보물 익산 그 시내에 이 보물이 있다는 것 자체도 예, 일반 대단한 시민들이 거죠. 잘 모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런 대단한 그 보살인데도 익산에서는 이제 근대 문화 쪽에 너무나 이렇게 치우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그 관음사에도 좀 더 이렇게 신경을 써서 좀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보살 입장이 이게 보물이 된 계기는 이 보살을 갖다 옮기려고 다른 방으로 옮기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 이제 이운이라는 그런 이제 그 뭐 한번 용어를 쓰는 부분도 있는데 이 보살의 그 발바닥 밑에 있는 그 복장에서 유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수습 장면이 나오네요. 그 복장 유물 그 안에 보면은 그 발음문이 써 있는데 이 보살을 갖다가 만들게 된 동기라든가 시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보살 같은 경우는 1905년도에 그 만든 그런 정유재련 때 그 부감이라는 그 암자가 소실돼서 그 암자에다가 그 암자를 갖다 다시 짓고 거기에다 모시기 위해서 이 보살을 갖다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암자에는 그 삼중부라고 그 네 보살을 갖다가 이렇게 제작해 놨었는데 현재 이 보살 한 구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보살을 보면은 이제 하여튼 그 조선 시대 때 그 시대적인 특징이라든가 뭐 제작 연대, 그다음에 제작자도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런 유래들도 이렇게 그럼 그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이 기록이 나왔다는 것도.
이 상황이 나왔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한테 주민등록증이 이렇게 그렇죠. 부여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그 사람의 그 가치가 다시 이렇게 새겨지는. 왜 문화재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옴으로써 네. 가치가 다시 이렇게 인정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언제 만들어지고 누가 만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근데 보존 상태도 양호하고 그래서 가치가 예. 높다고 이렇게. 그렇죠. 네. 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발굴을 하다 보면은 절터로 많이 발굴하는데 실제 그 절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을 따가지고 절터 이름을 지거든요. 보살 같은 이런 그 유물들도 동네 이름을 따가지고 어디 출토된 뭐라 이렇게 유물을 명칭을 뭐 지키도 하는데 이제 여러 같은 경우 이렇게 자세한 그런 내용들이 발언문에 써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높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게 예. 그 목조 보살 입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목조면 나무로 만든 거예요? 예. 그러면 보존 상태가 다른 예. 석조보다 예. 이렇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을 그렇지 겁니다. 않아요? 재질마다 또 만드는 그 사람들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딱 어떤 게 어렵고 어떤 게 뭐 쉽고 이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이것을 만들 때 그 제작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그 정성을 들이고 얼마만큼 그 기술이 있는가 보통 그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실제 이런 목조 불상 같은 경우는 스님들이 깎습니다. 거기에는 그 이렇게 이런 그 기술적으로 이렇게 그런 쪽에 이렇게 뭐 태화라든가 아니면 뭐 범패라든가 보통 이런 예술 쪽에 이렇게 종사하는 그 스님들이 따로 이렇게 있어서. 근데 다녀보면 예. 이렇게 절 같은데 이렇게 사찰 가면 목조 보살은 보기 힘들지 않아요? 근데 익산에는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또 해봉원에도 거기도 목조예요? 목조 네. 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석조보다도 또 섬세하게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제작할 수 있고 또 야외용이 아니고 실내에다가 이렇게 모시는 그런 불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그럼 해봉원으로 넘어갈까요? 지금 이 해봉원은 익산역 그 지하를 건너서 그 모현동으로 가면은 약간 그 한 300m 정도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한적한 동네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요새 그 모현동 자체가 그 여러 가지 그 새로운 그 건물들이 이렇게 들어서면서 굉장히 요새 그 신도시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해봉원이 있는 이 모현동 쪽은 그 옛날 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아주 조용하고 또 나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절에 대한 그런 운치를 그래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 완전히 마을 속에 있었던 것 같은데 찾아가기도 쉬운데 좀 이렇게 사람들이 또 잘 모르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해봉문에는 지금 현재 그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부두가 이렇게 있습니다. 모현동 부두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도 부두 이름이 여러 가지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모현동 부두라고 불려요? 아니요. 이제 원래 그 부두라는 것은 그 스님의 무덤이잖아요. 근데 입적하신 스님을 다비를 해서 거기에 나온 사리를 이제 추려가지고 모셔놓은 그런 그 불탑을 이제 부두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해봉에 있는 그 모현동 부두 같은 경우는 원래 그 군산 부천사에 그 연화당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 스님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그런 그 부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부천사가 없어지고 군산, 익산으로 이렇게 떠돌아다녔던 그런 부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봉문으로 이렇게 옮겨오면서
해봉원에서 연화당 부두라고 아, 이렇게 그래서 이름을 연화당 부두라고 붙였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그 무연동 부두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원래 그 해봉원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그 연화당 스님을 그 추미애에서 만든 부두기 때문에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예, 무연동 부두보다 연화당 예, 연화당 훨씬 부두라고 나은데. 하는 게 예. 예, 굉장히 좀 더 사실적으로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러니까 부분. 무연동 돈 이름을 지금 땄잖아요. 예.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그런 그 맥락 같아요. 동 이름, 그게 동네 네, 이름을 기록이 따가지고 없으면, 예, 그렇게 한다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했는데, 연화동 부두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근거를 찾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 사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명칭을 그렇게 붙인 것 자체가 좀 예, 이상한 그런 부분일 수 있으니까 이런 명칭들도 익산시에서 다시 이렇게 예,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 좋겠습니다. 이 부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기단 자체가 굉장히 좀 약간 높은 편입니다. 아, 그리고 몸돌이라고 해서 그 원형에 그런 그 몸돌이 이렇게 올려져 있고 그 위에는 그 지붕돌이 예,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는 상륜보를 이렇게 굉장히 화려하게 장식을 했던 그러니까 그런 다른 부두에 부두입니다. 비해서 예. 좀 좋은 것 같아요. 아름답고. 예. 근데 보통 그 우리나라 그 부두를 보면은 팔각 원당형입니다. 그게 보통 그 기둥들 자체가 그 팔각으로 깎여져 있는데 이 부두만은 또 육각 원당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다른 부두와는 좀 다르게. 예, 다른 특이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연동에 있는 부두가 있다더라 이렇게만 아는 거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 들을 근데 얘기가 많을 것 굉장히 같아요. 부두 자체는 굉장히 이뻐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한번 봤으면 좋겠고. 앙처럼, 앙증만. 근데 또 해병원의 그 재미있는 것은 종각 옆에 휘어진 뭐 어떻게 보면 그 나무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휘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그 관절이 꺾이듯이 꺾여버린 그런 그 나무가 있어요. 소나무가 굉장히 그 특이하게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답사 다니다 보면은 그 한 군데서만 이 소나무를 이런 유형의 그 소나무를 본 것 같은데 예, 사람들이 또 이렇게 좀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소나무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찍으신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이렇게 찍어놓은 소나무긴 하지만서도 그 많은 그 작가들이 좀 이쪽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런 소나무도 이렇게 보통 와송은 있거든요. 이렇게 늘어져 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는 그런 소나무 있는데 이렇게 관절이 이렇게 꺾여진 소나무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일부러 저렇게 하진 않았을 예. 텐데. 예, 뭐 일부러 할 수는 좀 없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하여튼 그 이쪽에 해봉원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그 문제점이 되는 것이 그 이제 그 비구니 스님이 너무나 연세가 이제 이렇게 많으셔가지고 옛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리정돈도 잘하고 이렇게 많이 잘 가꿨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이렇게 좀 더 풀도 많이 이렇게 잘하고 좀 더 이렇게 약간 이 절 자체가 좀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좀 약간 산만해지는 그런 좀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해본에 가면 소나무가 이렇게 휘어진 소나무가 있다더라. 이것도 하나의 무슨 이야기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대웅전은 그 불의정사입니다. 이제 원래 그 절터 보면은 그 불의정사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안에 그 삼중불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삼중불 같은 경우도 이게 목조입니다. 나무를 깎아서 이렇게 만든 목조인데 여기에서도 그렇게 그 바른문 복장유물에서 나와가지고 그 언제 만들어지고 이런 그 내용들이 이렇게 실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 더 넣게 돼 있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원래 지금 보면은 뭐 우리가 내가 복 받으려고 뭐 기와다가 올릴 때 이렇게 이름 쓰고 이런 거 그냥 있는데 실제 그런 것들을 기록을 갖다가 광배나 이런 데도 많이 이렇게 새기기도 하고 불상에는 이제 언제 누가 어떻게 했다고 뭐 그런 기록을 이제 뭐 남기는 경우가 이제 가끔 있는데 실제 없는 경우가 더 많은 그러니까요. 그런 이런 거 부분들이 보면 있습니다. 기록이 중요한 거 같아요.
이렇게 큰 불상에는 또 이제 그나마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제 이 스님들이 이제 호신용으로 갖고 다니는 불상들이 있어요. 또 예. 뭐 작은 불상 예, 여행 작은 가면서 불상에 앉으면서 이렇게 예, 모셔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하는 예. 그런 불상들이 있는데 그런 불상 자체에는 아무 기록이 없고 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좀 난해한 그런 네. 시기적으로 이렇게 따지게 보기가 좀 네. 이렇게 어려운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익산의 관음사 해봉원 아주 예. 대단한 곳입니다. 예. 그 다음에요. 이제 그 해봉원에 그 삼중불이 자리했는데 네.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불상 같은 경우는 잊어버려가지고 아.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좀 이런 관리들도 굉장히 그건 새로 만드는 예, 거지요? 목조로 이제 새로 깎아서 만들어서 네. 놨는데 이게 이제 많은 절들이 갖고 있는 그 유물들을 분실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옛날에는 그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네. 뭐 누가 돌아보면 그냥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런 적이 또 있어가서 상당히 그 이런 관리들이 굉장히 좀 요새는 좀 그나마라도 잘 되고 있는 네. 편입니다. 이거 한번 이렇게 들어가려면 이거 스님이 잘 문을 안 따줘요. 왜냐면 이것을 따로 제가 열심히 사진 찍고 있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진 찍어서 이것을 그 북각품을 맺는다고. 그리고 똑같이 만들어낼까봐. 그런다고 이거 잘 안 따주고 사진도 잘 못 찍게 이렇게 했던. 그러시면 안 될 텐데. 근데 이것을 좀 더 많이 이렇게 알릴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뭐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다음은 이제 그 이곡 수리조합입니다. 이건 이제 초창기 이거는 그 사진입니다. 익산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곳이죠. 예, 그렇죠. 문화관광재단 건물이다. 보통 그 등록 문화재이면서도 일제 때 만들어진 아주 그 일제 때 건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지금은 망도 미래유산 그 센터로 하고 있고 뭐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뭐 2층 같은 경우 뭐 세미나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돼 있어서 활용 가치가 굉장히 큰 다락도 있잖아요. 예. 다락도 그대로 살려놔서 좋네요. 그렇죠. 이제 지금 또 이렇게 사람들이 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곡 수리조합 위에 다락이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거기서 전시를 한번 가봤어요. 근데 이제 이 이곡 수리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최초의 그 농업용 댐 그 대하댐을 만들면서 이 토지 개량과 그다음에 그 수세 수리 사업을 한다고 어느 목적으로 이렇게 만든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익산에 그 이 근방에 굉장히 많은 농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248만 평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의 그 넓은 그 농지에서 그 물새를 걷기 위해서 만든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 물새에는 또 이런 공사비까지 다 추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그 수세 때문에 지역 농민들이 이렇게 굉장히 힘들고 몰락하는 그런 그 우리나라 그 농업 그 수탈의 그 현장으로 이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조합장의 그 초대 회장의 조합장은 후지간따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불이흥업 그 주식회사 그 창시자기도 하고 이쪽에 그 척식회사라든가 그 하여튼 이런 것들에 많이 관여를 하면서 하여튼 그 지역민들의 어떤 그 토지 같은 경우 아까 같이 수세를 못 내고 이렇게 어렵게 되는 그런 부분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쪽에서 이 사람들이 그 다 땅을 헐값에 사가는 그래서 그 더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10년 전만 해도 이곡 수리조합 자리를 문화관광재단에서 근대 유산을 그 활용하는 게 참 좋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등록 문화재 중에 굿즈라고 요즘에 기획상품 유행이잖아요. 근데 익산 문화관광재단에서 지금 선생님이 아까 설명해 주신 삼산원하고 여기 삼산원하고 이곡 수리조합하고 춘포 역사 이렇게 세 가지를 배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너무 앙증맞고 있고 그래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그리고 잠깐 여기서 선생님 궁금한 거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제가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선생님 그 블로그 있으시대요. 예. 뭐 익산 문화 사랑방 예. 해서 검색을 하면 제일 위에 뜨던데요. 아, 그래. 뭘 많이 자료를 올리시고 예. 아유,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방주 예. 전창기 이렇게 예. 써 있어요. 그게 호인가요? 보통 뭐 어떤 모임에서 무슨 회의 해가지고 회장님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네. 저는 이 방주 방장 아, 예, 그 사람들한테 뜻이에요? 예, 좀 특이하게 이렇게 아. 어떤 그런 것들이 또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아, 그 이제 뜻이구나. 그렇게 저는 무슨 뜻이가 그렇고. 방주 전혀 이렇게 감이 안 왔어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 아무튼 그 문화에 관한 것을 많이 이렇게 올려주시고 선생님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도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해 주시고 익산을 위해서. 아니 그것보다도 제가 이제 그 익산의 그 인터넷을 네. 예, 홈페이지라는 걸 이렇게 익산시청 찾아보니까 자료가 부실하거나 또 오류가 있는 자료들이 네.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네. 또 뭐 네이버나 뭐 이렇게 다음 그 지도에도 네. 익산 그 문화가 이렇게 엉뚱한 곳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그런 네.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바로 예, 잡아주셔야 돼요. 문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약간 그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네. 시민들이 이렇게 좀 제대로 된 익산의 문화를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고 이렇게 쭉 썼는데 실제는 이제 이것을 되게 엄청 자세하게 나왔더라고요. 프린트를 좀 해서 네. 일반 시민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아. 시민들이 왜 그러냐면은 이 역사 이런 문화 쪽에는 굉장히 전문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이렇게 자문을 구해서 네.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더 쉬운 네. 그런 문화 유적 코스를 좀 만들어 볼까 했던 그런 의미도 있고 그렇게 또 다시 책자를 만들어서 조금 더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익산을 답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 지도를 만들려고 했던 네. 아유,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 다락방 네. 말씀하셨는데 이 지붕이 네. 맨사드 지붕이라고 해서 오. 중간이 네. 이렇게 꺾인 그런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지붕은 왜 다락방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지붕 형태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활용을 해서 여기는 이제 동주를 찍었던 영화 동주를 찍었던 그런 이제 장소로도 활용됐던 아주 괜찮은 그런 이 안에 건물입니다. 그 다락 안에서 만나고 뭐 얘기하고 이랬던 그런 장소. 예, 동주를 찍었던 그 장소가 이제 다락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살펴보면은 이곡수를 잡은 튀어나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가서 보셔서 네. 알겠지만서도 이 블록 튀어나온 부분은 나중에 증축을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원래 부분을 그렇게 있는 줄 예, 알고. 원래 그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이제 원래 직사각형의 통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중에 높은 사람들, 조합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따로 방을 만들어야 될 필요를 나중에 느껴서 증축한 부분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되는데 예측? 그 증축한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옆부분을 보면은 이 가로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줄이 길게 가 있습니다. 아. 원래는 한 면인데 벽들이 달리기 때문에 그렇게 표가 다시 나는데 나중에 진 건물 쭉 보면은 벽돌이 원래 있었던 그 벽돌보다 조금 질도 낮고 상당히 밑부분 같은 경우도 하얀 부분 옛날 건물은 이 화강암을 써가지고 했는데 이쪽은 이거 시멘트로 약간 비슷한 느낌만 나게 시멘트를 발라서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이 부분이 이렇게 하셨구만요. 증축이 됐던 네. 그런 부분인데 이런 상황도 이렇게 아직은 잘 네. 모르는 그런 네.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학교입니다. 예, 여기 예. 요거. 아하. 저 모교입니다. 아, 그렇죠. 네. 예.
이 선생님 그 목에 그 네. 남중동 우층석탑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그 동관 옆에 네.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학생들도 여기 몰라요. 탑 자체에 별로 관심도 없고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그냥 학교에 뭔 탑이 있다. 네. 이게 원래 이게 일본인 니시사와 선생이 네. 완주에 있는 그 삼길이 절대에서 이제 옮겨왔다고 합니다. 원래는 그 정문 옆에다가 놨었는데 규정을 이렇게 정비하면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옮겼다고. 왜 알았냐면요. 네. 등교할 때 네. 교문 딱 지나가서 있었어요. 그 자리. 아. 근데 지금 옮겼지만. 예. 그러니까 절이 있다는 것만 알았죠. 아. 근데 이제 아니 탑이 예.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맨날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데 일본인들은 굉장히 이런 쪽에 그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지금 탑을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볼 것 같으면 굉장히 그 층고가 네. 뭐 그다지 높지도 않은데 경사는 굉장히 그 네. 심한 경사를 이루게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아직도 이렇게 보존 상태, 고려 시대 때 그 탑인데도 보존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좋은 그런 탑입니다. 근데 이제 이와 똑같은 탑이 이리 초등학교에도 있습니다. 아. 이리 초등학교 운동장 입구에 이 탑이 있어요. 음. 왜냐하면 그 모사품을 만들어서 아, 복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 교육용으로 이리 초등학교 그 운동장에다가 이렇게 세워놓은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예가 옛날에 그 익산 IC 네. 입구에다가 지금도 있어요. 네. 아닌가요? 네. 5층 그 왕궁의 5층 석탑을 그대로 이렇게 재현해서. 따가 재현해 가지고 세워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게 탑이 있는데 그 무슨 탑이냐고 저한테 많이 물어봤던 아,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은 영등동 네. 그 그걸 공원에다가 다 옮겼어요? 옮겨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옮겨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 관심도 이제 안 가자. 근데 이 모주탑을 만들어서 놓더라도 그 위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왕궁탑이나 네. 왕궁 유적이 더 네, 훨씬 더 그죠? 사람들의 관심을 더 뭔가, 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을 네.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익산의 그 문화 만들기라는 익산 브랜드, 메이드 인 익산 그런 얘기를 이렇게 자주 하는데, 근데 중앙동 같은 경우 이제 옛날에 그렇게 많이 이렇게 변화했던 그 곳 자체가 지금은 뭐 그 통통 비다시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면서 과연 익산 중앙동에는 어떤 문화가 있어야지만이 사람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중앙동이 될까, 그런 쪽에 많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 타지 사람들이 아니면 그 유지 사람들이 이쪽을 돌아보게 할 때는 어떤 그 감성 문화, 네.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그 문화가 이쪽에 형성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근한 예로 뭐 광주의 그 펭귄 마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한 번씩은 다 가게 되는 그런 그 마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광주 그 펭귄은 아무 상관도 없고, 거기에 펭귄이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우연치 않게 그 펭귄을 모티브로 해서 작가들이 하나둘 모이다 보니까 그 굉장히 그 마을 자체가 그 펭귄으로 이렇게 활성화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관련이 없는데도 네. 뭔가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 익산도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 충포 쪽에 있는 방경각 쪽에 수달이 살고 있다면서요. 예. 그 수달을 예. 이렇게 익산의 무슨 캐릭터로 하면 좋지 않냐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대요. 있는데도 활용을 못하는 경우.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말씀하시는 주력하시는 것은 감성문화죠.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쪽으로 한번 마무리를 좀 해주셨으면. 예. 만들려고자 했던 그런 것들은 아까 이런 부분에서 이게 저는 이제 선생님도 이제 뭐 이렇게 글도 쓰고 시도 쓰고 그러잖아요. 이제 제가 만들었던 그런 부분에서는 과연 익산에서는 그 어떤 문화를 좀 살려야 되냐, 이거 좀 많이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슬기동의 그 곡에다가 가사를 짓는데, 이것은 이제 시조 가사입니다. 3434로 해서 네. 어쩜 이병기 선생 때문에 이쪽에 익산이 좀 자랑할 만한 그런 것이 있는데도,
시주로서 어떤 그런 노래를 만든 적도 없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활용이라든가 요새 뭐 트로트가 굉장히 유행해서 사람 우리 집 사람도 뭐 맨날 그 트로트만 보고 있는데 익산에도 그 어떤 그 다시 이런 그 문화를 좀 만들고 싶은 같이 연계해서 이런 작업도 하고 이런 것을 모아서 책도 만들고 뭐 노래도 만들고 아직도 하실 일이 많습니다. 예, 예, 그렇게 많으시네요. 예, 하고자 하는 예. 그런 바람이 많이 있습니다. 준비하신 게 지금 많은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예, 예. 다음에 언제 혹시라도 시간이 되면 예. 그 나머지 얘기도 꼭 듣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실내는 제한된 곳이 많다 보니까 오늘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곳 숨어있는 문화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는 선물이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금마문화살롱 최연란이었습니다.